네, 리오프닝으로 영화 보러 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달 개봉 예정인 닥터 스트레인지가 궁금한데요. 부제목이 대혼돈의 멀티버스더라고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 우리의 히어로 모십니다. SK증권 조성호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아니 뭐 어제는 아이들 뭐 오늘은 히어로 뭐 막 던지시는 것 같아요. 내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히어로 조성호 부장님과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고지드립니다. 02-2000-4822번, 02-2000번에 482 그리고 문자는 샵 2034번으로 보내주시면요. 지금같이 정말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함께하실 수 있도록 도움 많이 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 퍼스트 클래스 주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시죠. 네, 이렇게 또 주제가 공개됐는데요. 바람이 거세도 붙어있는 간판. 사실 근데 그 간판 아래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불안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긴축과 코로나19로 인한 그 대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우리 증시가 계속해서 앞치락 뒤치락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어제는 반등을 해줬습니다. 반등을 해줬는데 오늘은 또 모르겠어요. 뉴욕에서 또 크게 빠져나가서 그래도 우리 부장님께서 마련해 주신 메뉴판 그대로 유효할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일단 뭐 간단히 말씀드린 메뉴판은 뭐 유효하다 아직 보고 있고, 자 간밤에 이제 뉴욕 증시가 또 급락을 뭐 했고, 근데 이제 급락한 뭐 요인들이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불확실성 중에 그거죠. 그 우크라이나의 뭐 핵 이 얘기예요. 이 얘기 화들짝 놀란 건 있고, 그리고 제가 이번 주는 제가 월요일부터 말씀드리는 게 미국 빅테크 기업의 실적이죠. 그러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오늘 새벽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발표됐고요. 구글은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MS, 마이크로소프트는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네, 그래서 엇갈린 모습 구글은 보였습니다. 시간외로 또 거기서 또 이제 폭락을 하다가 지금 낙폭을 많이 줄여놨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시간외로 6% 정도 현재 기준은 이제 급등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빅테크 기업의 실적 첫 관문에서는 일단 그 실적만 놓고 보게 되면 이제 장군멍군을 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래도 두 개가 다 나왔더라면은 훨씬 좋았을 텐데 다 좋게. 근데 좀 약간 엇갈렸어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여전히 좀 가져봐야 되고, 내일 새벽에 또 그 이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 요거 이제 그 여러분들 그 언택트나 그 저기 메타버스 쪽 이제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중요한 실적일 수 있고, 또 이제 금요일 새벽에는 애플하고 아마존 뭐 요런 이제 시나리오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대외 불확실성은 조금 더 커지고, 그리고 지금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가 지금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경기 둔화 우려가 떴죠.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질비한 그 미국 기업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이걸 뒤집을 수 있다. 그죠? 요 논리예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올 한 해 증시 중에서 이번 한 주가 가장 큰 승부처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만만치 않게 흘러가고 있죠. 네, 이 부분 여러분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이라는 그 거센 바람이 불어요. 근데 부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시장이 그래도 조금 이렇게 반등 시도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 이 바람에 그 이 우리의 간판이 막 흔들리고 있어도 지금 떨어지진 않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바로 그 간판이 제가 말씀드린 메뉴 그대로죠. 요거 한번 보면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현재 시장의 간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리오프닝, 인플레이션, 그렇죠? 요 세 개의 메뉴는 바람이 굉장히 흔들려요, 간판 자체가. 근데 떨어지진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지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피곤해지는 거죠. 근데 아직은 저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자동차주 굉장히 강한 흐름 나왔죠. 그리고 리오프닝 쪽은 어쨌건 대내 모멘텀의 그런 과정이고, 근데 인플레이션은 현재로서는 일단 좀 테마적인 이 성향이 굉장히 좀 강한 섹터이긴 하지만 뭐 여전히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아무래도 단기 좀 과열 국면에서 좀 이제 종목별로 이제 지금 뭐 두더지 게임이 나타나는 양상.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시세가 나고 있는 섹터는 지금 요 세 가지 안에 거의 다 포함이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종목을 하나씩 볼게요. 사실 어제 시장은 자동차가 구한 시장이라고 봐도 과언이 네, 아니죠. 맞습니다. 예. 뭐 제가 사실 자동차주는 계속 좀 좋은 쪽으로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제 아쉬운 건 뭐냐면 어제 현대차가 장중에 4% 급등하다가 이렇게 이제 윗골이 다는 거, 이제 요런 거죠, 요런 거. 그러니까 자동차 섹터는 기아도 같이 볼게요. 기아는 어제 이제 현대차보다는 좀 더 좋은 흐름이었는데, 사실 8년 만에 지금 최대 실적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실적이죠. 근데 이것도 사실 이게 이연형, 비연형이라는 얘기가
작년에도 현대기아 실적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외면하다가 이제 와서 이제 실적 좋네 하고 이제 좀 환호하는 것도 조금 시장에 좀 이중성을 나타내는 거긴 한데 일단은 그 자동차주의 흐름들이 굉장히 괜찮고 또 이제 여기서 특징적인 건 이 완성차 중심으로의 시세가 이제 좀 잘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점 뭐냐면 매크로 변수를 완전하게 비껴갈 수는 없는 섹터인 거예요. 자동차 섹터가 시가총액 비중도 크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매크로 변수의 영향을 받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최근에 시장의 흐름들을 본다면 결국에 이제 시장이 이런 어떤 불확실성을 딛고서 반등할 때는 역시 이제 자동차가 주도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어떤 이 힌트는 계속 주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리오프닝 쪽도 이제 다시 한번 조금 해설을 좀 해드릴 필요가 있는 게 이게 하나투어 차트거든요. 최근 리오프닝 기대감인데 얘는 오히려 지금 역으로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이전 부분이 이제 여기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하나투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3년 연속 적자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리오프닝 쪽은 자, 왼쪽보다 오른쪽이 높은 종목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주의할 필요가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반면에 이제 아모레퍼시픽을 한번 볼게요. 자, 아모레퍼시픽은 사실 뭐 중국도 이 베이징 봉쇄 우려 때문에 또 최근에 탄력은 못 받지만 어제는 또 반등 시도를 한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리오프닝에 대한 대내 모멘텀을 품고는 있어요. 품고는 있어요. 그런 거고 또 이제 여기서 특징적인 건 뭐냐면 아모레퍼시픽은 자, 코로나 직전에 비해서 지금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리오프닝주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략을 하실 때는 이 공식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고. 물론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실적 추이도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이 기간 동안에 이익 베이스가 지금 개선되는 쪽의 종목인데 왼쪽보다 오른쪽이 낮은 쪽에 있는, 그죠? 근데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왼쪽보다 오른쪽이 훨씬 높은 데 있으면서도 현재로서는 이익에 대한 어떤 개선 징후가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오프닝 쪽도 요런 어떤 좀 이 공식에서 종목을 좀 선택하시는 것이 저는 이제 훨씬 더 유효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연장선상에서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이제 정규 종목으로 소개해드린 현대그린푸드가 바로 이제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러니까 왼쪽보다 오른쪽이 낮아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이익 베이스가 이제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리오프닝은 이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제 시간이 부족해서 사실 리오프닝과 현대그린푸드를 조금 더 좀 코멘트를 해드릴게요. 사실 저는 이제 이런 의문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코로나 끝나면 정말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막 무지막지하게 막 갈 것 같은 이런 분위기였는데, 근데 최근에, 이 인플레이션으로 지금 생활 물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빨라지면서, 자, 이제, 이자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게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소비 여력이 과연 어느 수준일 것이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복 소비로서 정말 그 이 비싼 해외 여행을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을 우리가 가져봐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작년, 재작년하고는 시장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재작년 코로나 직후부터는 정말 뭐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대세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개인들도 굉장히 좀 주머니가 터질 정도로 도둑했다면 지금 시장이 계속 좀 시황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이제 주식으로 좀 수익 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소비 여력이 어느 정도일까, 그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점심값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예를 들었지만 제가 있는 여의도에서 그 점심 한 끼 먹으려면 사실 기본 10,000원을 이제는 내야 되는 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뭐 현대그린푸드가 이제 주축이 되는 뭐 이를테면 이제 구내식당이나 이제 단체 배식을 하는 이런 식당들은 아직도 이제 뭐 5,000~6,000원 선에서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기에서 우리의 소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가 사실 관건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리오프닝 쪽을 그렇게 거창하게 이제 비행기 타고 어디 뭐 여행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소박하게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의 그런 작용에서 이제 저는 포커스를 두고 있다.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좀 부연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한 섹터도 한번 볼게요. 인플레이션 관련한 섹터는 일단 대표적인 종목 두 개만 보죠. 하이스틸하고 하이스틸이랑 예. 또 그리고 현대사료. 현대사료. 두 종목 차트 한번 보시죠. 대표적인 종목들이에요. 예.
하이스틸도 최근에 이제 쉽게 말하면 더 뻗지는 못해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더 뻗어나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뭐 더 치고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지금 윗꼬리가 계속 달리는 모습이죠. 더 뻗어나가지 못하고. 그리고 현대사료도 최근에는 분명히 고점 징후가 있고, 한일사료도 거래 정지가 어제 하루 됐지만 거래 정지 직전은 이제 음봉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섹터에서 철강 곡물주 쪽은 지금 굉장히 고점 징후가 있는 상황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어떤 가설을 두냐면, 이게 이제 그 인플레이션 대전제는 지금 시장에서 걸려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또 이제 순환매 쪽으로 저는 좀 이제 이 시나리오를 좀 두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그동안에 이제 이 철강 곡물주가 올라가면서 에너지 가격도 여전히 고공행진인데, 이런 가스 관련주, 한국가스공사죠. 이런 것들은 최근에 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체 에너지 쪽으로 이제 부각될 수 있는 뭐 한전 KPS, 자, 최근에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또 여러분들 굉장히 좀 테마적으로 좋아하시는 이 종목, 뭐 흥그석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한번 나오면 급등 나오는 거. 이런 것도 지금 최근에 조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계속 유효한 이 어떤 이 간판인데, 근데 중요한 건 철강 곡물주가 천년만년 올라갈 것이냐, 이런 이제 이 계산은 안 서는 거고, 최근에 고점 징후가 있으니까 이게 그렇다면 또 다른 쪽으로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유가나 뭐 에너지 관련주나 아니면은 뭐 이제 뭐 대체 에너지 뭐 원전이나 뭐 이런 쪽, 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뭐 확장하자면은 뭐 히토리 관련주나 뭐 이런 쪽으로의 좀 순환매 가능성, 뭐 이런 정도로 좀 체크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이긴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그 간판이 바람이 되게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떨어지면 시장은 새로운 국면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시장의 시그널들을 우리가 좀 집중하면서 좀 추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번 주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굉장히 좀 중요한 승부처일 수 있으니까 이런 점을 참고하시면서 시장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점 반드시 참고하셔서 시장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나는 내가 가진 종목이 지금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지금이 기회인지 아니면 지금이 정말 불확실성의 연속인지 난 정말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02-2000번에 482번, 02-2000번에 482번 혹은 문자샵 2034번으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저희 부장님이 어떻게 하면 조금은 더 나은 방향으로 다가갈 수 있을지 알려주신다고 하십니다. 지금 불확실성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퍼스트 클래스 포트 점검 한번 가볼까요? 포트 점검할 시간이 좀 부족해서. 시간이 지금 많이 부족하죠. 일단은 근데 포트 중에서 하나 전략을 변경할 종목이 하나, 그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현대 코퍼레이션. 요거 좀 차트 한번 띄워주시고, 이게 우리 이제 정규 편입 종목에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오늘 그 정규 포트에서 그 단기 포트로 이동해서 편입을 다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손절가 그대로 있고, 정규 포트는 나오네요. 정규 포트까지만 좀 보고요. 현대 코퍼레이션을 그러니까 오늘로서 이제 단기 포트로, 이제 그 이유를 하나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현대 코퍼레이션 차트인데요. 그러니까 잘 올라가는 듯 하다가 최근에 이제 주춤한데, 이 종목이 지금 수급이 꼬인 게 뭐 때문에 꼬였냐면, 차트가 좀, 이 현대 코퍼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수급이 좀 꼬였어요. 어떻게 꼬였냐면,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지주회사인 현대 코퍼레이션 홀딩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지금 인플레이션 관련한 그 육류 유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최근에 좀 변동성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지금 편승이 돼가지고 자꾸 윗꼬리가 달립니다. 윗꼬리가 달려서 좀 정규 종목으로서의 조금 이제 기준에서 조금 이제 희석되는 좀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대한 건 뭐냐면, 자, LX 인터내셔널, 그죠? 굉장히 좀 견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에 동조화되는 거를 사실 기대를 했는데, 엉뚱하게도 지금 최대 주주인 현대 코퍼레이션 홀딩스가 이 곡물 철강주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에서 이제 육류나 이런 대체 소비주, 최근에 이제 수산주도 움직이는 그런 이제 분위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 좀 이렇게 왜곡이 되는 상황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 코퍼레이션 홀딩스는 일단 단기 포트로 변경을 한다라는 이유는 이거겠죠. 그러니까 장중에라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상승이 나오거나 이랬을 때는, 자, 이제 뭐 목표가 부근에서는 이제 뭐 한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는 이런 쪽으로 좀 이제 트레이딩으로 좀 이제 전략을 선회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현대 코퍼레이션 홀딩스는 정규 포트에서 이제 단기 포트로 전환을 해서 그대로 이제 끌고 갈 것이고요. 목표 가격과 손절 가격은 그대로 유지할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 가격 19,7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16,100원, 그대로 이제 유지할 테니까 요 부분 좀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되게 좀 바빠요,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막 이렇게 종목도 이제 손댈 게 좀 많이 있고. 그러니까 단기 포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참고만 하시고요. 지금 자동차주 쪽이 저는 계속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황이 이제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저기 이제 손절가 부분은 반드시 좀 체크해 놓으세요. 손절가 부분은. 그래서 장중에라도 이제 손절가가 만약에 이탈한다고 했을 때는 예의주시하다가 종가상으로 이제 이탈하면 이제 편출 기계적으로 하시는 거.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당부드리냐면 저 이제 객장에서는 실시간을 보면서 좀 다른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이 퍼스트 클래스는 아침에 여러분 한 15분 정도 말씀드리고 그날 전략을 다 쏟아붓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어떤 이제 부분 장중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제가 어떻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뭐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 부분은 여러분들의 안전벨트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반드시 좀 저렇게 좀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으로 현대코퍼레이션 차트 한번 보면서 이 부분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요일장 지금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주식 활발하게 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도움 주셨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보고 증시보고 2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